고 100년짜리 구구구구 그거를 구피야 밥 먹자. 그다음에 그 새로운 테트라 카디날 테트라도 밥 먹자. 높게 안정되게 유지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맛있게 달러가 드세요. 그러니까 달러가 기축통화일 수가 있는 건데 달러 가치 그거 좀 우리가 낮춰야 되겠어요. 왜? 우리 수출해야 되니까. 달러 가치가 높으면 우리 미국이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팔아야 되는 상품의 가격이 높게 매겨져. 그래서 너희들이 안 사는 것 같아. 그리고 그러면 이미 발행한 채권에 미국이 져야 되는 뒷부담도 좀 줄겠죠. 그런 거를 하는데 그걸 어느 나라가 좋아하겠습니까? 받아들여 주기 힘든 요구잖아요. 우리 외환보유고를 상당 부분 미국 그 국채로 갖고 있는데 그걸 기한을 늘려라, 이자를 깎아라, 그 자체의 가치를 낮춰라 그러면 좋아할 나라가 없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 미국이 전 세계에 공공재를 공급하고 어떤 전 세계적인 안전구역을 만드는 나라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이 안전구역을 만들고 유지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 근데 너희들이 그 비용을 부담하기 싫다면 1. 관세로 심하게 징벌을 당하고 그 다음에 아웃이야.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 왜 그 마피아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지역 상인들한테 우리 조직의 보고를 받고 다른 카페들의 부차는 일을 안 당하려면 돈 내. 그죠? 저는 그 모델하고 이게 과연 많이 다른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정말 이런 플랜을 밀어붙이면 문제가 많을 거예요. 미국이 이런 비슷한 일을 실제로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1985년에 플라자 합의라는 것을 했어요. 그때는 일본의 경제력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어느 날 갑자기 일본의 엔화 가치를 달러 대비 2배로 올려버려요. 그럼 일본의 수출이 확 꺾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때 일본이 휘청할 때 치고 나서서 잘 살게 된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였죠. 대한민국이 그때 기회를 얻었어요. 그런데 미국은 한번 그렇게 팔 비틀어서 화폐 가치를 조정해본 경험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겁을 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관세 이후에 저것까지 정말 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관세라는 게 그런 그 도구가 되어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쉽게 저걸 내려놓지 않을 거라는 그런 걱정이 드는 겁니다. 꽤 길게 진행이 되겠네요. 원하는 거기까지 도달을 그런 걱정이 드는 거죠. 트럼프의 플로리다 자택인 마러라고 리조트의 이름을 따서 마러라고 협정이라는 걸 주요 경제국들과 맺자 이런 얘기가 지금 아이디어 차원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실현을 하려면 다른 나라들한테 그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 돼야 되잖아요. 목적을 달성하는 강력한 칼로 휘두르려면 이 관세가 무서워야 돼요. 각 나라들이 실제로 무서워해야 돼요. 공포를 심어주는 거예요. 왜?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게. 이렇게 해서 안을 몇 개 내면 닦아주겠지 라고 하면 이 관세의 무서움이 떨어져요.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한 많은 구상들을 실현할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백악관 측근은 트럼프랑 통화를 했다고 해서 그게 협상이라고 생각하지는 마라라는 얘기를 해요. 스티브 미란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너희들이 이 관세가 부담이 되면 미국 재무부 앞으로 수표라도 써. 그래서 관세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미국이 기존에 주도하던 세계 질서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중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는 비판론도 존재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이코노미스트도 그래서 메이크 차이나 그레이트 어게인이 될 거다라는 그 기사를 쓰면서 트럼프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빨간색 마가 모자 있죠? 그거를 패러디해서 메이크 차이나 그레이트 어게인 이렇게 쓴 풍자적인 이미지를 쓰기도 했어요. 글로벌 무역에서 만약에 미국이 수출을 못하게 되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미국의 수출을 못하는 만큼 다른 나라들끼리 교역을 늘려서 손실분을 보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만일 새로 생기는 교역 네트워크의 중심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면 중국으로서는 미국의 봉쇄를 뚫고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강국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사실 트럼프의 관세가 중국을 억제하려는 그간의 미국의 전략에 대해서 재충수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제 중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된다고 하니까 전 세계 기업들이 공급망을 탈중국해서 인도나 동남아나 멕시코나 캐나다나 이런 나라들로 많이 옮겨놨어요.
그런데 왜 이번에 이렇게 트럼프는 괴롭히지? 그걸 다 또 관세 너네들 격리시킨다. 취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 기업들이 지금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때 중국이 테트라 얘들아.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정책을 쓴다면 카디날 전 테트라 세계를 얘들. 자기 편으로 어느 정도 끌어들이는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에는 새우를 좀 월스트리트 저널이 넣어야겠네. 사설로 지적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안녕. 미국 기업가들을 대변하는 신문이고 그래서 보수적이고 상당히 트럼프 편을 들었던 신문이에요. 거기에서도 사설로 안녕. 지금 운영하는 관세는 어? 시진핑의 나를 만들어줄 뿐이다. 맞아. 트럼프의 비판을 했습니다. 우리 물고기들 몇 마리예요? 아버님 근데 el차 근데 과연 중국이 그렇게 할까? 라는 문제는 또 좀 지켜봐야 될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뜨는 거 지금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또 질문으로 비결이 될 수밖에 엄마. 없는데요. 한 가지 눈여겨보는 대목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8일날 CNN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과 한 배를 타고 미국과 맞서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 That kind of fighting back will improve the situation dramatically. We will not take that. 며칠 전에 서울에서 한국의 통상장관이 회담을 했습니다. 안녕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친구들. 맞걸어서 악수를 하는 장면이 전 세계로 이제 보도가